이번 시간에는 M라인,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는 ML이고요. 그 스타일을 정의하는 ML 스타일, 편집을 하는 ML 에디트 이렇게 명령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징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다중선을 그리는 것을 M라인이라고 하죠. 스탠다드 스타일은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다. 명령을 ML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은요, 여기 스타일이 있는데 디폴트로 스탠다드라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가 없고요.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레이어에 령먼 레이어를 갖다가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도록 스탠다드라는 그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M라인과 다른 객체와 트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인이니까 다 트림이 되겠죠. M라인하고 다중선하고 뭐 라인하고 포리라인, 뭐 서클 이런 거고 다 이제 트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트림을 쓰듯이 다 트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M라인끼리도 또 서로 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M라인끼리는 휠렛을 할 수 없다. 라인이니까 우리가 보통 휠렛을 줘가지고 반경값에 의해 가지고선 휠렛을 처리할 수가 있죠. 이것도 라인인데 휠렛을 할 수가 없습니다. M라인으로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M라인을 분해를 하게 되면 개별 라인으로 형성이 된다.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건 개별 라인으로 되겠죠. 그리고 도면에 사용된 M라인은 M라인 속성을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게 되면요, 멀티라인, M라인을 실행을 해가지고선 이 도면 안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그렸다고 한다게 되면은 그 객체가 존재하는 한 스타일에 가가지고서 수정 및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스케일 값과 자리 맞추기는 여기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M라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편집할 수 있다. 이건 M라인 뿐만이 아니라요, P-에디트, SPE, 스프라인 에디트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편집하는 게 있다고 한다게 되면은 그 명령을 편집하는 명령을 따로 주지 않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집하는 게 ML 에디터라는 건데요, ML 에디터라는 명령을 안 치고도 바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편집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 일치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성 일치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객체를 하나 그렸다고 한다게 되면은 라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 레이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 특성을 일치를 시키게 되면은 이 원본 소스하고 똑같이 그 속성이 변하는데요, M라인은 매치 프로퍼티라는 건데요, 그 명령이 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우고요, 한번 해볼게요. ML 단축키 그리고 시작점 클릭하기 전에 현재 설정부터 이렇게 보죠. 현재 설정이 자료 맞추기, 그 다음에 축적 150, 스타일은 스탠다드 뿐이 여러분이 스타일에 들어가게 되면 좀 하나뿐이 없을 테고요. 축적은 자 150으로 지금 바꿔놨는데요. 디폴트는 1이죠. 그러니까 1mm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스케일이 150 하게 되게 되면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그러냐고 하게 되면 M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스탠다드라는 스타일은 이렇게 두 선을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데 요 간격값이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0으로 고쳐놓은 이유는 이 도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150mm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뭐 건축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대개 그 콘크리트 벽체가 150이죠. 그래서 제가 150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값을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 맞추기는 0으로 되어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와 여기 있을 때 이 중간에 선이 없다 하더라도 이 중심을 기준을 할 것이냐, 위로 기준을 할 것이냐, 밑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자리 맞추기로 제의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제의하게 되면은 맨 위, 맨 아래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중심을 하게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선이 있든 없든 맨 위라고 하는 거고 맨 아래하고 어떻게 틀리나 보죠. 제의로 들어가 가지고서 엔터 하고서 맨 위 이렇게 했습니다. 맨 위를 해 가지고서 클릭하고, 대개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리실 때 왼쪽부터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대개 습성상을 이렇게 그리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릭하고요, 다시 1로 가게 되면은
이게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맨 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밑으로 클릭하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돼 있었는데 그 서로 기준이 맞아되니까 아래로 오게 되겠죠. 그 아래로 온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팀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바깥으로 되겠죠. 요것만 주의하시게 되게 되면은 위가 되냐 밑으로 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클릭하고 이쪽에 와서 다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는 위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쓸 것이냐 밑으로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혼돈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요거 지우고요. ML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은 S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본래 기본이 1이었었죠. 그러니까는 두 선 사이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도면이 크니까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마치 그냥 선으로 그린 것 같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요게 1mm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명령을 한번 줘볼게요. 1이라고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적으니까 제가 좀 키운 거고요. 정하고 익스텐드. 예, 그래서 지웠고요. 그래서 지금 150mm로 돼 있고요. 스케일은 다시 ML 엔터 스타일에 한번 들어가서 보죠. 스타일에 들어가서 보는 게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스타일을 고르는 겁니다. 그 스타일을 만드는 게 MLS 스타일이 되겠죠. MLST까지만 치면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수정이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여기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은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수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도면에 사용된 M9의 스타일은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디폴트이기 때문에 애당초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만 수정이라는 명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50으로 했는데 스케일 값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ML 하고 이렇게 해서 스케일 값을 S 엔터 150하고 엔터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다음 선 클릭했는데 잘못 그린 것 같아요.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150이 아니고 200이 돼야 될 때가 있겠죠. 아니면 특정한 선이라든지 다시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 50 되고 이것은 200이 되고 이건 100이 되고 뭐 이렇게 변경 값을 할 때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150이죠 현재. 이걸 갖다가 좀 크게 해볼게요. 아예 300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200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맨 위로 돼 있죠. 요것을 갖다가 자리값을 갖다가 중심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 외에는 이 원본 자체를 갖다가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M9과 다른 객체와 트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뭐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M9 하고 자리 맞추기를 J 엔터 하고 가운데로 쓰게 되면은 위냐 밑이냐라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또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계속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잘 보이시죠?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만 해 놓을게요. M9끼리 서로 트림을 할 수 있지만은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트림을 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객체와 트림은 물론 되겠지만요. 이 M9 자체를 기준선으로 잡아가지고선 선택 엔터하고 이렇게 해서 훑었습니다. 그리고 병합되게끔 닫힘이냐 열림이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알겠고요. 병합되게끔 하고 엔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지금 병합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끝났죠. 그거 다시 엔터 하게 되면 그 다음 거 다시 엔터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ML 에디트라는 명령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트림 엔터 요번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엔터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요 부분이요.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다는 말씀이고요. tr 엔터, 기준선 엔터, 객체 엔터, 엔터. 그러니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하게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ml edit라는 명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을 들어가는 명령이 ml edit라는 명령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편집 도구 편집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ml edit라고 명령을 주게 되게 되면은 이 창이 열린다는 얘기죠. 닫기 하고요. 잠깐 다른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명령 PE도 마찬가지고요. SPE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라이널 SPL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PL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시간에 P-edit 아니면 SPE 이렇게 해서 치고 들어갔죠. 그렇게 안 치고 편집 명령을 안 치고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PE 명령을 친 것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이것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spline edit라는 명령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우고요. 그래서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편집 도구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병합할 것이냐 이제 그리 부분 아시겠죠? 이렇게 병합된 거 십자가 구석 접합하기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거 T자로 병합된 거 이제 이런 게 있겠죠. 닫기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하고 엔터하고 지웠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페이드 값을 한 70으로 제가 미리 그려놨는데요. 너무 진하니까 지금 안 보이죠?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대강 그려놨습니다. 여기다가요. 그러니까는 도면을 친다고 한다게 되면은 밑그림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겠죠. 그래서 그 레이아웃이라고 할까요? 사각형으로 그려서 내가 방을 만드는데 클릭해 가지고선 5천에 덱 비춰가지고 4천에 방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기존 이미지 파일 가지고선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대강 그려 놓은 겁니다. 물론 두께는 지금 1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더블 클릭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집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서리를 갖다가 어떻게 될까요? 구석 접합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석 접합 클릭하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럼 됐죠? 명령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석 접합이라는 게 여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이런 데 보게 되게 되면 또 여기도 있겠죠. 여기 또 여기와 여기. 그래서 지금 구석 접합 여기도 있네요. 그리고 엔터해서 여기도 있고요. 좀 빠진 게 있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한 번만 보시면 아니까요. 그리고 엔터를 했습니다. 엔터를 하고 여기 보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T자로 병합이 돼야 되겠죠. 다시 더블 클릭. 그래서 T자 먼저 병합하고자 하는 이거와 다음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T자가 되죠. 여기하고도 T자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병합부터 코너 병합부터 해야 되겠네요. 더블 클릭해서 구석 접합 클릭 이런 데도 클릭 이렇게 다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150선인데요. 이 안쪽에는 좀 이렇게 보면 가는 선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가는 선도 있죠. 그래서 이 가는 선을 갖다가 내가 150이 아니라 안쪽에 그 벽체는 100 정도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100 이렇게 하게 되면 100으로 수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100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엔터. 그럼 다시 이걸 접합을 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일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 스케일 값과 자료 맞추기는 특성창에서 수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줌하고 익스텐드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스타일에 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스타일은 ML 스타일, ML, ST까지 치게 되게 되면은 스타일에 대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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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비활성화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수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에 어떤 게 시작을 할 것이냐, 디폴트로 스탠다드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ST01 이름을 좀 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설명은 필요 없고요. 현재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접합을 되니까는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저 습관적으로 선을 해서 이쪽을 막아버립니다. 또 이쪽 끝도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호로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릴 때 50만큼 떨어진 것만큼 업셋을 해서 이렇게 홀을 그리지 않고 바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런 스타일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데 이런 스타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되겠죠. 각도는 당연히 90도고요. 채우기 색상, 이 안에 채우기를 어떤 색상으로 할 것이냐, 보통은 그냥 나중에 fill이라는 명령을, 그러니까 hatch라는 명령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는 채우기 없음 해도 되고요. 아예 채우기를 하겠다, 빨간색. 그렇게 되면은 미리 나타나지는 않는데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놔두고요. 없음을 하고, 접합 표시는 이런데 접합 표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체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간격 값이 0.5와 마이너스 0.5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1mm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가운데 중앙선이 없죠, 여기에. 그래서 중앙선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 이렇게 되면은 요 제로하고 계속 붙습니다. 추가, 그죠? 그래서 하나 삭제, 그러면 하나만 남고요. 이 가운데 선을 갖다가 0이라는 게 두 선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선의 색상을 갖다가 뭘로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하고 아니면 선홍색으로 하고, 선의 종류는 내가 이런 센터, 만에 벽체를 그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센터선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서로 끊긴 것은 이 모형이 찍어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ST1이라는 게 생겼고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ST1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름도 못 바꾸고요. 다시 새로 하나 만들죠. 새로 만들기. 요번에는 요게 지금 0.5, 0.5, 1mm니까 ml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스케일로 내가 키울 수 있는 것만큼 간격을 하면 되겠죠. 150 벽체도 필요할 때도 있고 100 벽체도 필요할 때가 있고 300 벽체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ml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선 스케일 값만 조정하게 되면 이게 이제 편하게 되겠죠. 근데 요번에는 아예 스타일 값을 갖다가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 콘크리트 뭐 01이라고 이렇게 주죠. 계속 하고 요번에 아예 값을 주도록 한번 해보죠. 중심선은 선홍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75로 고쳤습니다. 75. 그리고 요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75.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를 또 하나 했습니다. 그럼 또 생겼죠. 요걸 선택하고 80을 주고, 그렇게 되면 정렬은 알아서 해줍니다. 80. 그리고 다시 추가하고 밑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밑에 요거 75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것은 요거요. 여기서 이제 창이 늘어나질 않아 가지고요. 75, 80 밑에는 75, 요게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마이너스 8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총 160이 되나요? 그리고 선홍색으로, 요 색은 선홍색으로 하지 않고 그냥 레이어 색을 따라가도록 하고, 요 중심의 요 선만 센터로 선홍색으로 센터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그려보면 알겠죠. 이렇게 선이 이쪽으로 둘, 이쪽으로 둘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총 두께는 얼마입니까? 밑으로 최대값이 80, 위로 80이니까 총 160인 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름을 확인을 하고 알기 쉽게 하려고 되면은 여기를 갖다 160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뭐 160. 본인들이 이제 이건 아실 테니까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ml
ML 스타일로 거기서 코어렌트를 바꾸고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이제 그냥 나온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MLS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01 160짜리 현재를 설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나왔다는 얘기죠. 확인을 하고 그러면 ML 엔터 하고 ST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 선에 대한 종류가 상당히 많겠죠. 물음표 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 창이 뜹니다. 다시요. ML 엔터 ST 엔터 열어줄 스타일 물음표 엔터 이놈을 컨트롤 C 해서 이쪽에다 그냥 바로 컨트롤 V 하고 엔터를 해보죠. 그렇게 되면은 코어렌트가 콘크리트 01 160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스케일이 150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케일을 150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갖다가 S 엔터 1로 바꿔야 되겠죠. 1 엔터. 그렇게 되면은 이 창은 닫아도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선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거죠. 지금 이런 경우에 그죠? 지금 요게 실선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여기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려고 ML 스타일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수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불만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상 이것을 지우고 다시 ML ST 엔터 들어가 가지고선 인전은 여기에 이름도 바꾸고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수정을 해서 아까 80인선 맨 밑에 이 80인선이 센터로 되어 있죠. 선의 종류를 갖다가 그냥 바이 레이어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게 되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놓은 곳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고 되면은 수정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면에 사용된 M9은 ML 스타일의 속성을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멀티라이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와이프아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동쪽 브록을 만들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다시 그러면은 ML 하고 다시 ML 스타일 콘크리트 160짜리 있네요. 뭐 지금 수정이 아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아니면은 ST1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현재를 설정 확인 ML 엔터 이것은 스케일 값이 줘야 되겠죠. S 엔터 150 엔터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체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삐뚤어졌든 바로 됐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놈과 이놈 이렇게 해서 병합이 됐죠. 그래서 문을 설치를 하게 되겠는데 도어라는 것들 갖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서 마치 잘린 듯이 보이죠. 실제로 잘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옮기게 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잘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이가 좋겠죠. 다시 이쪽 반듯한 것은 이쪽으로 또 방향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선택을 해가지고선 상하 방향, 좌우 방향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무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또 무브한 값에 의해서 또 이렇게 뚫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객체 가리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금 도어 그 밑창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와이프아웃이라는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져 있어 가지고 이 사각형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건 보여만 드리고요. 아무 때나 사용하면은 글쎄요 그 어떤 용도에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삭제하게 되면 도로 다 원본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와이프아웃이라는 것은 동쪽 입력을 사용할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잠깐 그냥 해볼게요. RC 엔터 그래서 객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객체 밑에 있는 것을 안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명령이 와이프아웃 이렇게 해서 포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리선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포리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엔터 쳐가지고 포리선을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얘
포리선을 지우겠습니까? 그러면 원본 객체를 지우고 와이프아웃이라는 그 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이해를 할게요. 이해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본 객체는 지우고 이렇게 감춰진다는 얘기죠. 아니요 하게 되면은 아까 그 포리선이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할게요. 지우고요. 다시 와이프아웃. 그냥 이렇게 그리게 되게 되면은 자유롭게 그리게 되면 이게 와이프아웃 이제 프레임이 되는 건데요. 엔터 하게 되면은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죠. 물론 저 객체니까 이것도 선택이 되겠죠. 와이프아웃 이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밑에 보게 되면은 여기 수정 명령에서 와이프아웃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명령입니다. 와이프아웃 하고 엔터 치게 되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와이프아웃 프레임이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F 하고 엔터 하게 되게 되면은 끄기가 있고 켜기가 있고, 현재 끄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프레임이 안 보이는 거고요. 켜기로 하면 당연히 보이겠죠. 표시는 되지만 프롯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출력이 되지 않게 이제 정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간단하고요. 줌하고 익스텐드. 그래서 간단하게 와이프아웃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브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요. 해치라는 명령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